여러 가지 근거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한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다면 그 방향성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는 저항 근거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매수로 접근하기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트진이고요. 우선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수렴 패턴이 종료가 되는 날짜는 27일 주봉 마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패턴이 하락이 탈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탈방에 좀 남겨드렸었는데, 실제로 27일 주봉 마감이 되자마자 이 수렴 패턴에서 급락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여기서 이 하락 추세선에서는 지지가 발생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반등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쇼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전량 이짜리 들어갔었고요. 제가 여기서 알트코인을 한번 잡았었는데 그 이유가 여기서 반등을 하게 된다면 찐 반등보다는 FOMC 이전에 횡보하는 약한 상승을 보여주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알트코인들이 좀 오르는 장이 한 30일까지, 즉 FOMC 발표 전까지는 좀 올라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여기서 알트코인들을 좀 진입을 했었는데요. 뭐 한 번의 손절이 있었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수렴 패턴 이탈에 대한 하락이 종료가 되는 구간이었고 뭐 나쁘지 않게 수익을 가져왔던 구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FOMC까지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비트코인이 채널 상단까지 올라왔죠. 여기까지가 이제 저번 관점 복귀고 다음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좀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다음 방향성은 어떻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지 알아보기 전에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하시고 도움이 되신 것 같다면 좋아요와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우선 저는 비트코인의 반등이 종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 채널을 상승 돌파를 하면서 뚫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FOMC가 여기서 종료가 됐기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 FOMC가 종료가 되고 상승을 했지만 그 상승이 저는 이 채널을 원웨이로 뚫어줬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지 못했죠. 결국 이 채널 상단에서 어느 정도 상승 힘이 약해지고 있는 모습인데, 그럼 이 상승을 원웨이 상승의 시작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단순히 이 상승 채널 상단에 도달을 하러 가는데 그쳤다. 그렇다면 아직 비트코인은 이 상승 채널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길 돌파하지 못했으니 저항을 맞고 하락이 발생을 할 수가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겠죠. 이 내용은 제가 먼저 탈방에서 FOMC 발표가 되기 전에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상승이 발생을 하고 나서 여길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은 하락이 발생을 하는, 그러니까 발표 이후에 상승을 하는 척을 하다가 아래로 꽂아버리는 이런 페이크 무빙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제가 어제 텔레그램에 먼저 남겨드렸었는데, 그 관점은 테더 도미넌스를 같이 봐야 됩니다. 테더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상승 채널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여기서 FOMC가 발표가 됐을 때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서 테더 도미넌스가 하락을 한다고 해도 이 상승 채널 하단에서는 지지가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거죠. 만약 비트코인이 원웨이 상승 가능성으로 좀 보려면 이 상승 채널을 그대로 하락 이탈을 했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테더 도미넌스가 반등, 그리고 비트코인이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뭐 쉽게 생각을 하면 FOMC 이후에 이 패턴이 종료가 될 만큼의 큰 방향성이 나오지가 않았다. 그래도 여기서 종가 마감을 했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위아래로 털어버리는 무빙이 나오고 나서 방향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비트코인은 이런 페이크 무빙이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비트코인으로 돌아와서 일봉을 보게 되면은 좀 관점이 명확해집니다. 보게 되면 RSI는 14일선을 이탈을 했고 반등하는 과정에서 상승 채널 상단에 도달, 그리고 RSI는 14일선에 저항을 받는 위치에 도달한 상태죠. 그래서 저는 아마 일봉이 종가가 결정이 되는 뭐 내일쯤 하락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기는 한데, 뭐 정확하게 시기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우선은 RSI는 저항을 받는 위치, 그리고 채널 상단, 그리고 단기적으로 발생된 상승 채널의 상단, 총 3가지의 저항 구간이 겹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근거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한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다면 그 방향성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는 저항 근거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매수로 접근하기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일단은 상승 채널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것부터가 하락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상승을 할 때 이렇게 패턴을 보여주면서 상승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매수의 힘이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쉽게 생각을 하면 상승을 하는데 이렇게 위아래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은 여기서 눈치 싸움을 하는 거죠. 누가 먼저 빠질지. 여기선 상승을 보는 사람, 그리고 하락을 보는 사람들이 갈리기 때문에 매수의 힘이 약해지면서 거래량은 내려가게 되는 거, 결국에는 하락이 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상승 패러렐 채널, 그리고 상승 쐐기형 패턴이 있죠.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 채널을 만들어주면서 신고가 갱신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상승 채널이 발생이 되고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 채널을 돌파를 하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하락 이탈을 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하락 이탈을 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상승 채널의 상단에서는 좀 매수로 접근하기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매수세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데 저항을 받는 위치니까.
그래서 뚫기가 힘들죠. 지금도 똑같이 이렇게 상승 채널을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채널 상단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매수로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차라리 매수를 할 거면 여기서 돌파를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는 게 나아요. 저항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손익비도 안 나오고. 결국에는 손익비가 좋은 매매를 하려면 지지 구간에서 매수, 그리고 저항 구간에서 매도로 접근을 해야 돼요. 만약 이런 저항 구간에서 매수로 접근을 해버리게 되면 어디서 손절을 해야 될지가 좀 애매하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상승 채널을 이탈을 하게 됐을 때 손절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손실이 너무 커지잖아요. 근데 만약 돌파를 한 것을 확인을 하고 리테스트를 줬을 때 매수를 하게 되면은 지지를 받는 구간을 이탈을 했을 때 짧게 손절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수익은 길게 가져오는, 이게 손익비가 좋은 매매입니다. 그래서 무지성으로 매매를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근거를 확립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분석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차트 분석을 내가 어떻게 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만 알아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기본적인 차트 분석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 거고, 많은 분들이 이건 조금만 공부해도 볼 수 있는 거다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이 정도는 조금만 공부하면 봐요. 어렵지 않습니다.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문가처럼 보이고 싶었으면 어려운 말들을 계속 집어 넣었겠죠. 근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관점을 가지고 있는 한 명의 트레이더고, 뭐 기본적인 분석법을 아예 모르시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관점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좀 배우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한 일주일이면 이 정도는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차트 분석 강의 영상을 몰래 한 7개 정도 준비를 했는데, 다음 주 중으로 차트 교육방을 오픈을 하면서 전부 풀어드릴 예정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해하기 쉽고 이 정도는 매매에 써먹을 수 있도록 쉽게 풀어놨으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텔방에 계시면 다음 주 중으로 교육방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점으로 넘어가서 우선 저항을 받는 구간은 105K 그리고 107K 구간이 되고, 여길 돌파를 하게 되면 신고가 갱신 가능성이 높아져요. 저항 구간을 모두 다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채널 이탈에 대한 되돌림 저항 구간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횡보를 하게 되면은 진짜 알트코인들이 엄청 펌핑하는 그런 장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사실 이런 장이 왔으면 좋겠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하락장이 곧 올 거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롱 포지션을 아예 안 잡는 건 아니기 때문에, 롱 포지션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데가 알트 불장이죠. 알트코인 롱 포지션으로. 그래서 저도 이런 불장이 좀 계속해서 연장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위치는 돌파를 하고 횡보하면서 알트 불장이 연장이 되기보다는 아래로 한번 내리고 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게 어디쯤이 될 거냐라고 하면은 90K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의 하단, 뭐 테더 도미넌스가 여기서 반등을 하게 되면은 이 채널의 상단까지는 좀 도달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채널의 상단까지 계속해서 오르게 되면은 아마 이 상단쯤이 90K라고 생각을 해요. 이 상승 채널을 돌파를 할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미지수여서, 아마 90K 도달했을 때는 다시 한번 알트코인 진입 시기를 좀 노려보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쯤 한 비트코인이 90K 왔을 때 반등을 하게 되면 알트코인 피날레장이 한 번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여기서는 하락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만약에 정말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이쯤에서는 좀 지지를 받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가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정말로 하락이 발생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핵심적인 내용은 여기서는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매수로 접근하기에는 좀 위험하다. 그래서 만약 바닥을 잡고 계신 분들이라도 충분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하락이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뭐 너무 무서워하시기보다는 뭐 이쯤 이 90K는 정말 기회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기를 좀 주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관점이 틀리고 나서 여기를 돌파하는 상승이 나와버리게 되면은 아마 리테스트 하락을 줬을 때는 알트코인 위주로 매매를 계속해서 할 것 같아요. 이때는 알트 대불장이 진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위든 아래든 결국엔 알트 불장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는 게 매우 중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 안 누르신 분들 아래에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